자, 이제 녹화 시작해 보죠. 비록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지만 지금 이제 그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시간에 아직 안 그 수강 신청을 했으나 지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못 들은 뭐 학생들이 있거나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번 학기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간단히라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우리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녹화된 파일을 올리던가 뭐 그런 식의 이제 일반적으로는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녹화 수업을 할지도 모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텐데 우리 수업은 녹화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녹화 파일은 그 유튜브 형태로 링크를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뭐 수업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했다 그러면 뭐 빠르면 오늘 뭐 저녁 때나 아니면 뭐 늦어도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오늘 수업에 있었던 것을 이제 유튜브 링크로 올리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녹화 수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해당 링크를 이제 올리도록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해당 링크는 실시간 수업에 대한 녹화된 링크더라도 2주 동안만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 가능하다라는 거. 2주 후에는 혹시라도 수업 링크를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해당 링크는 제공하지 않을 거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 증빙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뭐 숙제나 우리가 숙제 2번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텐데 그 숙제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딱 정해진 그 제출 일자를 딱 맞추도록 하고 당연히 그 늦게 숙제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받지 않을 거고 완전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을 이제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만 더 짧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피터 호프가 쓴 A First Course in Bayesian Statistical Methods였죠. 아마도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 교재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다시 한번 그 수업 조교가 이제 링크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런 블랙보드 이메일 공지를 보냈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고요. 책에 지금 강의 노트에 설명되어 있는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또는 그 수업 조교가 설명한 대로 해당 링크에 직접 스프링어 이북 링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데 다만 이제 학교 와이파이를 통해서나 또는 외부에 있더라도 학교 라이브러리에 로그인 해가지고 한다면 이게 다운로드 가능할 거예요. 얘기했듯이 우리 수업에 2명의 조교가 있고 아마도 지난번에 공지를 받은 것은 이지현 조교가 될 거고 이지현 조교가 기본적으로 TA 오피스 아워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여러분과의 그 응대를 진행할 거고 이령경 조교가 이제 채점에 관한 업무를 이제 맡아서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해당 이메일 주소는 있었고 얘기한 대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업 끝난 이후에 1시간 정도 뭐 짧게는 뭐 30분에서 40분 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해당 온라인 TA 오피스 아워에 접속해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5시부터 이제 해당 비대면 TA 오피스 아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은 이제
베이지안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의 주 교재와 여러 가지 다른 보조 교재를 통해서 베이지 추론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건 교재였고, 자,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요 포인트는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 그 숙제와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 다시 한 번 더 숙제는 2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비대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의 방식을 테이크홈으로 시험을 보느냐, 또는 실제 그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 시험을 보느냐 하는 것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2번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숙제할 때는 그건 뭐 문제를 증명하거나 약간의 수리 통계적인 지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R 코드를 통해서 직접 구현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숙제가 있을 텐데, R 코드를 가지고 할 때는 R 마크다운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스 코드를 포함해서 다큐멘트를 블랙보드에 제출하는 형식이 숙제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미니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2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숙제를 늦게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기한이나 어떤 규칙을 따르는 건 우리가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만약에 예외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코로나 관련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꼭 뭐 이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그런 그 일종의 허락을 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뭐 숙제 제출이 늦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그 전에 다 설명하고, 물론 이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사후에 설명하면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일들은 당연히 이제 나중에라도 설명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코로나에 확진돼 가지고 자가격리 갔다던가 아니면 뭐 병원에 갔다던가 또는 뭐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그때 뭐 이제 뭐 상황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에 못 왔다던가 숙제를 못 냈다라는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추후에라도 충분히 설명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출석 자율 확인 하나 얘기했죠. 교육부와 학교의 방침 때문에 출석 일수가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그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출석을 이제 출석 일수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출석을 체크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로그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마도 뭐 가장 최근에 학교에서 또 무슨 스마트폰으로 그 출석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고지했을 거라고요. 뭐 그런 방식을 따라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점수를 통해서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아주 스트릭트하게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50점 미치면 무조건 F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밑도 우리가 10점 단위로 끊도록 할게요. 40점까지는 D 플러스 30점까지는 D, 그 다음에 30점 밑은 F로 한다라는 그런 규칙은 따를 건데 여러분들 뭐 잘 따라와서 뭐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아가길 바래요. 예. 그 밑에 뭐 D 플러스 D, F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컴퓨테이셔널 툴은 우리가 R을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R 사용은 여러분들이 다 익숙할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숙제 제출은 R 마크다운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이지안 계산을 위한 특정한 소프트웨어들을 좀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잭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걸 이제 고려할 거고, 이제 우리가 차차차차 잭스, 벅스, 윈벅스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도 다룰 거고, 또 나아가서는 아마도 스탠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이제 그게 기본적인 우리 수업의 진행 방향이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드디어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번 주는 일종의 인트로덕션이긴 하지만 이 인트로덕션 이 시간 동안에 렉처 노트 1에서 전반적인 그 베이즈 추론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렉처 노트 2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당장 이제 베타 바이노미얼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이제 계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렉처 노트 이제 1 드디어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제 베이지안 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안 추론이 무엇인가, 또는 베이지안 통계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해부터 이제 필요할 텐데요. 사실은 그 베이지안 통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딱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베이지 통계를 학부 저학년 때 배우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베이지 추론, 베이지 통계는 베이지 정리에 기반해서 통계적 추론을 하는 것인데, 모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uncertainty를 확률로서 설명하는 그런 추론 과정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짧게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설명 자체는 좀 이제 한참 이제 시간을 걸려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수리 통계나 사실은 통계학과에서 배웠던 거의 모든 과목들에서 우리가 frequentist 통계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frequentist, 그러니까 frequency가 빈도잖아요. 그래서 frequentist 하면 빈도론자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빈도론자의 통계학을 지금까지 쭉 배워온 거죠. 사실은 통계적 추론 또는 통계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는 빈도론적 관점, 그리고 이제 베이지안 관점,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작게 얘기하면 더 세세한 구분이 들어가지만 크게는 이제 빈도론적 관점과 베이지안적인 관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통계학들이 다 이제 빈도론적 관점의 통계학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빈도론적이다라는 말을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냐면, 결국 통계를 설명하는 일종의 그 언어가 확률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확률을 설명할 것인가 에서부터 빈도론적 관점이냐 베이지안적인 관점이냐 이런 이제 구분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빈도론적 관점이란 건 말 그대로 확률을 빈도로 이해하는 거야. 실제로 상대적인 빈도, relative frequency로 이제 probability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probability를 이해하고 그러한 probability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추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통계적 관점을 우리가 빈도론적 통계 얘기해요. 즉 우리가 가장 이제 흔히 이해하는 확률이란 개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 2분의 1이다라는 그 확률이, 동전을 예를 들어서 100번, 1000번 던졌을 때 대략적으로
500번, 5000번 나오게 되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빈도로 확률을 이해하는 방식이 확률에 대한 빈도론적 이해가 되죠. 그래서 frequency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당장 확률론 입문 첫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하죠. 실제로 확률론 입문 자체는 확률에 대한 어떤 계산,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확률적인 상황들을 수학적인, 수리적인 확률을 통해서 그 확률을 계산해보고 이해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보다 근원적인 그 확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확률론 입문이나 확률론에서는 확률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거기서 일종의 어떤 수리적인 대상으로 그 확률을 이해하고 확률에 대한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계적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통계에서는 이제 확률을 가지고 통계적인 추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의 통계적인 추론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확률을 해석할 것인가에 이제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확률의 해석은 여기 Classical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 고전적인 해석은 이제 확률의 그 시작이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배우잖아요. 그 어떤 도박에서의 승률, 어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이라든가 동전을 던지는 게임 또는 카드 게임, 거기서 이길 확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승률에 대해서.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의 확률은 모든 사건들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라는, equally likely하게 발생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예를 들어서 동전이 있으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 양면이 있죠. 그래서 이 양면이 모두 다 동일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두 면이 있으니까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고전적인 의미의 확률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흔하게 윷놀이, 도개걸림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에 그것이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나진 않잖아요. 실제로 윷 자체가 뭐라 그러죠? 앞면과 뒷면이 일종에 있는 거지만 이것이 동일한 가능성으로 일어나진 않잖아요. 윷의 생김새가. 물론 물리적으로 어떤 윷을 이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소들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앞면으로 떨어질 거 또는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거, 그런 확률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런 확률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는 frequency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실제 고전적인 확률의 해석보다 더 일반적인 상황의 확률을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한 개념이 이제 frequency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확률이 또 있을 수 있냐면 이와 같이 상대 빈도로 해석하는 어떤 특정한 실험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적인 빈도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 외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반복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내가 이 베이지안 통계 입문 수업에서 A+를 받을 확률, 이런 확률은 물론 이제 내가 반복적으로 가상적인 그 2021년 베이지안 통계 수업을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때 수업에서 내가 몇 번 수강을 해서 A+를 받게 되는지를 가상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때의 상대적인 빈도로 내가 이 수업에서 A+를 받게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계산을 하기는 어렵죠. 지금 뭐 가을 장마가 있고 또 태풍도 온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 뭐 태풍이 올 확률, 물론 이제 기상청에서 오늘 뭐 우리 안암동을 지나갈 뭐 그 태풍의 확률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계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확률은 상대적인 빈도로 이해하는 확률이라기보다는 저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마다 내가 이 수업에서 A+를 받게 될 확률, 또는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에 이제 올 확률, 이런 확률들은 저마다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거라고요. 확률을 이와 같은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발생할 그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그 개인적인 의견의 정도라고 degree of belief죠. degree, 그러니까 정도죠. 어느 정도의 양으로 일어날 것인가. 내가 믿는 내 믿음의 정도를 반영하는 0과 1 사이의 수치의 값을 확률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해가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주관적인 확률. 따라서 실제로 크게는 이외에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베이지안 통계적인 추론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 주관적인 확률에 대한 해석에 이제 기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 빈도로 이해하는 frequency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로 그것에 바탕을 둔 확률로 통계적 추론을 하게 되면 frequentist 통계학, 빈도론적 통계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관적인 확률에 대한 해석,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에 대한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주관적인 확률에 대한 해석을 기반해서 그런 확률로 통계적 추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베이지안 통계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얘기하지만 이렇게 확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확률의 이론, theory of probability는 이제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은 어떤 수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론 입문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베이지안적인 관점인데, 베이지안 관점은 결국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에 기반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확률 변수들은, 랜덤 베리어블들은 당연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X라는 어떤 그것이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확률로 그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베이지안들의 관점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확실함은 확률로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빈도론적 통계학은, 자, 우리 결국 통계학의 목적은 모수, 세타를 추정하는 것이 통계학의 목적이죠.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 빈도론적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통계학에서는 또는 수리 통계학에서는 보면 모수 세타가 고정된 값이죠. 그 값이 고정된 값이지만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거죠. 따라서 그 값은 일단 고정돼 있고, 그 값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를 관측하고, 그 자료는 모수 세타가 반영되는 어떤 특정한 모집단의 확률 분포로부터 나오는 그런 실제 관측값이고, 그것으로부터 고정된 세타를 추론한다라는 게 우리가 스탯 232 같은 학부 수리 통계에서 배우는 통계적 추론의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그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고정된 세타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정량들을 생각하죠. 그런 다음에 그 추정량이 어떻게 세타를 설명하는가,
이제 세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추정량들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래서 추정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그 추정량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정률 추정량, method of moment estimator가 있을 수도 있고, 최대 가능도 추정량,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추정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모수 세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수 세타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세타는 고정된 값으로 그대로 두고 우리는 관측한 데이터들만 가지고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 빈도론적인 통계학이 되는 거죠. 반면에 베이지안 관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타는 알려져 있지 않죠. 모수는 알려져 있지 않고 모수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정된 세타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고정된 세타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이지안 관점의 생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성을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그 고정돼 있고 알려져 있지 않은 값 자체도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확률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베이지안 추론의 핵심인 거죠.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세타에 관한 불확실성을 확률로 표현하기 때문에 세타에 관한 확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빈도론적 통계학은 세타가 고정된 것이고 베이지안은 세타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한다 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흔하게 빈도론적 통계학은 세타가 고정된 값이고 베이지안은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세타는 고정된 모수의 값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성을 확률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세타가 막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세타는 고정돼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참인 값은.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우리는 베이지안들은 그 세타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타에 관한 확률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확률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만약 빈도론적 입장의 확률의 해석을 따르게 된다면 그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그 모수에 관한 걸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세타에 관한 확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안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타라는 고정된 값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확률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즉 세타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개인마다 다른 믿음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확률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는 빈도론적 통계는 세타가 고정돼 있고 베이지안은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세타에 관한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불확실성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됨에 따라서 점점 더 우리가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정보를 더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발생하는 그 우리 믿음의 정도는 점점 더 갱신되는 거죠. 업데이트 되는 거죠.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업데이트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베이지 추론의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베이지안 추론에 있어서는 확률을 개인의 믿음의 정도로 반영하고 그 믿음의 정도는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기 전에는 이 수업이 있네. 자, 이 수업에 내가 A 플러스를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수업을 들었고 이번 시간에 또 수업을 듣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 수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점점 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A 플러스를 받게 될 확률을 점점 더 갱신할 수 있죠. 업데이트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수업 다른 굉장히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빈도론적 통계학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겠구나. 또는 어떤 사람은 이 수업을 들으려고 했다니까 수리 통계나 뭐 확률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R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컴퓨팅도 좀 해야 되니까 이 수업 나한테 좀 어렵겠는데? 그러면 서로마다 지금 우리 지금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마다 전부 다 A 플러스를 받게 될 처음에 확률이 있다가 이 확률이 점점 더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죠. 단순하게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리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베이즈 정리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베이지안적인 사고를 해요. 베이지안 띵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생각이 점점 더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됨에 따라서 계속 이제 그 정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 추론을 하는 것이 베이지안 추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베이즈 추론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베이즈 실제로 우리가 보통 빈도론적 통계학을 우리가 클래시컬 스태티스틱스라고 얘기해요. 일종의 고전적인 또는 전통적인 통계학이라 그러고 마치 베이지안 통계학이 굉장히 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클래시컬 스태티스틱스는 빈도론적 통계학 그리고 베이지안 통계학은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제로 베이지안 통계학이 훨씬 더 좀 더 오래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통계학이 발전돼 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프리퀀티스 통계학 네이만과 또는 R.A. 피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 정립됐던 그런 통계학이 전체적으로 통계학의 주류가 되면서 베이지안 통계학이 좀 잊혀졌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베이지안 통계학이 많이 사람들에게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전통적인 통계학은 프리퀀티스 통계학 그리고 베이지안 통계학은 새로운 통계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베이지안 통계학은 쭉 우리와 함께 해왔다라는 거. 우리가 사용을 덜하고 더하고 했을 뿐이지. 자, 그런 의미에서 베이지안 통계학은 토마스 베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라플라스, 그 다음에 세비지나 드피네티의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계속 토마스 베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라플라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고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관점들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베이지안 통계학의 이제 관점이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모든 알려져 있지 않은 그 퀀티티는 unknown 퀀티티는 심지어 모수마저 다 랜덤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밑바닥에 그 근원적인 생각은 뭐냐면 확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수마저도 비록 그 모수가 고정돼 있고 알려져 있지 않은 값이지만 우리는 그 값에 대한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률이 필요하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확률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수도 랜덤이다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데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쉽게 얘기해서는 모수가 어떤 고정된 값이다. 그러면 그 고정된 값에다가 1의 확률을 주는 probability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에 대한 그 모수 특정한 값의 probability mass 확률 질량을 1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베이지안의 통계학을 이해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핵심적인 원리가 우리의 확률은 자꾸 변경된다라는 거죠. 갱신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갱신되는가? 바로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갱신된다라는 거죠. 베이지 테러럼 우리가 당연히 확률론 입문이나 심지어 기초 통계 시간에도 간단하게 확률 얘기할 때 베이지 정리를 설명해요. 베이지 정리의 핵심은 조건부 확률을 쉽게 구하는 거죠. 어떤 파티션이 있을 때, 파티션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베이지 정리죠. 이제 뒤에 가서 베이지 정리를 좀 더 설명할 텐데 결국 모든 그 베이지 추론의 핵심은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결국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확률이 어떤 식으로 갱신되냐면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갱신이 되는 거죠. 즉 conditional probability를 통해서 갱신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처음 생각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정보도 없을 때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그런 생각, 그런 확률을 prior probability라고 얘기해요. 즉 prior 하면 뭐뭐 이전에죠. 즉 데이터를 관측하기 이전의 확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죠. 여기서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에서는 데이터가 되잖아요. 데이터를 관측하고 자료를 관측하고 나면 모수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성이 갱신되죠. 업데이트되죠. 그런 확률,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하고 나서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우리가 posterior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베이지 추론의 핵심은 posterior probability, posterior distribution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베이지 추론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를 한참 설명했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토마스 베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레버런드 토머스 베이지예요. 자, 이분이 이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베이지 정리라고 하죠. 자,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예. 잠깐만요. 가운데.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이죠? 예. 자, 그러면 베이지 정리는 결국 토마스 베이지가 생각한 정리인 거죠. 예. 레버런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토마스 베이지가 여기 보면 1702년에 태어나서 1761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8세기에 살았던 영국에 살았던 영국 장로교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런드 토마스 베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베이지 가문 자체가 이미 어떤 목사님 집안이에요. 종교적인 장로교를 믿고 있는 그 가문이었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토마스 베이지도 그 집안의 그 전통을 따라서 똑같이 장로교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토마스 베이지는 목사님인 동시에 일종의 수학자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마추어 수학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름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연구를 했던 거죠. 이 시기가 영국의 이 시기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죠. 종교적으로는 저 시대의 영국에 여기서 영국이라고 하는 건 잉글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는 영국 국교회가 있었던 거죠. 성공회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영국 국교회가 영국의 메인, 그러니까
영국의 기본적인 영국 전체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박해를 받았어요. 당연히 토마스 베이즈 가문이 장로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종의 어떤 그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런 장로교와 같은 저런 그 교파에서는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non-conformist,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교파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영국 안에서는, 잉글랜드 안에서는 영국 국교회 외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차별 대우를 받았고, 토마스 베이지 마찬가지로 장로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토마스 베이지가 스코틀랜드로 가요. 그러니까 실제 요즘은 영국 하면은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하죠. 더 큰 걸 하지만 물론 지금 요즘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스코틀랜드로 옮겨가고 거기에 있는 그 에딘버그 있죠. 우리 에딘버러라고 쉽게 얘기하는 그 스코틀랜드 수도잖아요. 에딘버러 대학을 다녀요. 그러면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을 공부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적인 그런 어떤 연구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1761년에 이제 토마스 베이지가 죽었는데 대략적으로 1740년대 후반 정도에 토마스 베이지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토마스 베이지가 어떤 확률을 생각해 보려고 했냐면 이 당시에 이미 어떤 그 확률의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죠. 고전적인 확률의 해석에 기반한 그런 확률이 있었는데 토마스 베이지는 어떤 확률을 생각하고 싶었냐면 이미 그때 어떤 확률이 존재했냐면 원인이 주어졌을 때 결과에 대한 확률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우리 확률론 입문이나 기초통계 시간에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표본 공간이 있으면 그 표본 공간을 B1, B2, B3라는 B라는 그런 이 새로운 더 작은 확률 공간으로 구분하죠. 파티션을 나누죠. 그랬을 때 어떤 사건, 이벤트 A가 있으면 그런 파티션 중에 하나의 원소인 B1이 주어졌을 때의 확률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원인이 주어졌을 때 일종의 그 파티션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B1. 그 원인이 주어졌을 때 결과에 대한 확률에 대한 개념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베이지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원인이 주어졌을 때 결과, 일종의 cause가 주어졌을 때 effect에 대한 probability가 아니라 거꾸로 된 확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즉,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때 원인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흔히 생각하던 확률이 원인이 주어졌을 때 결과에 대한 확률인데 토마스 베이지는 뒤바뀐 확률, 거꾸로 된 확률에 관심이 있었고 결과가 주어졌을 때 원인에 대한 확률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확률을 서로 뒤바뀐 확률이기 때문에 역확률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inverse probability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이 inverse probability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뒤집힌 확률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뒤집힌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죠. 그런데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함에 있어서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파티션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기초통계나 확률론 입문에 배웠던 베이지 정리죠. 그 베이지 정리를 생각하게 된 거죠. 대략적으로는 1740년대 후반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시대는 이제 결국 일종의 어떤 신적인 세계관에서
이제 그 일단 자연과학, 인간의 이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막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그 영국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데이빗 휴미 있어요. 데이빗 휴. 여러분들 뭐 오늘 뭐 통계학 시간인데 그런 딴 얘기 좀 하는데 데이빗 휴미 회의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에 대한 뭐 소고 뭐 이런 그런 논문을 1740년대 초반에 썼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그 비판이나 반발로서 토마스 베이즈가 어떤 그런 결국 신적인 개념보다 인간의 이성이 더 이제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데이빗 휴메의 생각이었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서 거꾸로 된 확률, 사실은 이제 이때의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의 세계관 뭐 이런 거였고, 신적인 세계관이었고, 결과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뒤집힌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없을까? 당연히 이 목사로서, 목사님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740년대 후반 정도에 토마스 베이즈가 이 논문을 썼는데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 이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이 논문을 출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761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토마스 베이즈의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리차드 프라이스라고 있었어요. 그 리차드 프라이스라는 분이, 리차드 프라이스는 아마도 뭐 이분이 그 리차드 프라이스가, 이분도 그 목사님 이런 분인데 나중에 미국 독립혁명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리차드 프라이스가 그 토마스 베이지의 유품을 이제 하면서 이제 토마스 베이지 가족들이 리차드 프라이스한테 이 토마스 베이지의 유품 중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저 논문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프라이스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문이구나. 그래서 이걸 로열 소사이어티, 영국 왕립학회에다가 이 논문을 이제 보내고, 그리고 나서 1763년에 이 논문이 이제 영국 왕립학회지에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그 내용이 역확률을 계산하는 베이즈 정리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와 같이 조건부 확률에서 inverse probability를 계산하는 이 정리, theorem을 우리가 베이즈 theorem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죠. 1763년에 쓰여졌던 이 논문이 An Essay Toward Solving a Problem in Doctrine of Chance이죠. Doctrine of Chance는 그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르누이도 저 확률론에 관한 책을 썼고, 저 Doctrine of Chance는 드무아브르라고, 여러분들 뭐 확률론이나 수리통계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드무아브르가 쓴 확률론 책이 Doctrine of Chance라는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역확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베이즈 정리를 사용했고, 그 베이즈 정리를 따서 그때부터 저런 방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베이즈 정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베이즈 정리에 기반해서 통계적인 추론을 할 때 모수 세타에 관한 불확실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하는 일련의 통계학자들을 토마스 베이지의 이름을 따서 베이지안 통계학자 또는 베이지안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안이라는 말은 토마스 베이지를 그 베이지의 의미를 따온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토마스 베이지의 논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건데, 여기 보이는 분의 얼굴이 토마스 베이지의 초상화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역사학자들은 저게 실제로 토마스 베이지의 그 초상화가 아닐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분이 이제 토마스 베이지가 되는 거죠. 그 베이지안은 이제 통계학의 역사를 다룬 많은 책들이 뭐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베이지안 통계학의 역사를 이제 담고 있는 책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저 책, The Theory That Would Not Die라는 이 책이 아마도 그
그 토마스 베이지를 포함하는 이 베이지안 추론, 베이지안 통계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 대한 한글판이 번역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불멸의 이론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책은 지금 절판 상황일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서관에서는 빌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베이즈 이 추론의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 책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저 영어 원서는 아마 영어 원서도 학교 도서관에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여전히 아마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저 책은 이제 구입 가능하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저기 The Theory 옆에 있는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은 토마스 베이지가 아니고 라플라스예요. 라플라스 역시 베이지 추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인데, 일단 우리는 이와 같은 추론하는 방식을 베이지안 통계학자 토마스 베이지의 이름을 따서 베이지안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1763년의 논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1763년 논문은 그냥 우리가 쉽게 오늘날에 이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통계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엑소언스도 엑센들이 다 각각의 버눌리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일 때 엑소언스도 엑센들이 있을 때 성공 확률 P에 대한 추론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엑소언스도 엑센들을 관측하고 나서 P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 논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는 P라는 것이 성공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임의의 분포를 줘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0과 1 사이의 임의의 분포, 유니폼 0,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하게 되면서 P에 대한 유니폼 0, 1의 분포가 베이지 정리를 따라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다 베타 분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라고요. 베타 분포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 저 논문의 이제 핵심적인 설명이에요. 유니폼 0일, 구간 0일에서 유니폼 분포는 베타 1,1이죠. 근데 엑소부터 xn 적당한 관측값을 관측하게 되면 새로운 베타 분포로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조건부 확률 분포를 계산하면 posterior distribution이 posterior probability가 베타 probability가 된다, 베타 분포가 된다라는 것이 저 논문의 핵심인데, 이건 이제 우리의 그 통계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렇고, 실제로 이제 저 베이지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종의 베이지 메타포 오버 빌라드 테이블인데, 그러니까 당구장에서의 당구공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죠.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저 당구대와 당구공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저걸 메타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 베이지가 베이지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저 당구대 실험을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토마스 베이지가 장로교 목사님인데 당구대 실험을 했겠느냐, 그래서 저런 것을 가상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을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저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 그림에는 보이죠? 저런 이제 그 당구대가 있다라고 하죠. 저 당구대의 길이는 유닛 랭스라고 써 있듯이 0과 1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토마스 베이지가 공을 굴려요. 당구공을 굴려요. 노란 당구공을 굴려요. 그리고 당구공을 굴린 다음에 이제 그러면 0과 1 사이에 저기 거의 끝에 위치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리고 저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검은색의 선을 이제 그은 거예요. 자, 이제 포인트는 저 당구공의 위치를 지금부터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1763년의 논문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토마스 베이지는 당구공에 공을 굴렸지만, 근데 아쉽게도 토마스 베이지 본인은 저 공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자, 이제부터 이제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토마스 베이지를 위한 친구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공을 굴릴 거예요. 회색으로 보이나요? 또는 흰색으로 보이는 공들이 여러분들이 굴리는 공들이에요. 그리고 공을 굴려서 여러분들이 토마스 베이지가 던진 공의 위치는 알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만 토마스 베이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토마스 베이지한테 여러분들이 던진 공의 위치가 토마스 베이지가 던진 공, 검은색 선, 저것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대한 정보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학생이 공을 굴렸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토마스 베이지에게 던진 공의 위치가 토마스 베이지가 던진 노란색의 공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토마스 베이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공은 약간 오른쪽에 위치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던진 공, 여러분이 던진 공이 다소 왼쪽으로 가겠죠. 토마스 베이지의 공에 비해서. 다음 두 번째 학생이 던진 공이 이번에는 토마스 베이지가 던진 노란색의 공보다 오른쪽에 가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토마스 베이지가 생각이 내 공은 첫 번째 학생의 실험을 통해서 내 공이 그 학생의 공보다 약간 오른쪽에 위치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학생이 던진 공은 내 공보다 좀 더 오른쪽이니까 내 공은 좀 더 왼쪽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회색 공의 실험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토마스 베이지가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 다니다 보면 토마스 베이지 공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지를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또한 다음번에 학생이 회색 공을 던질 때 토마스 베이지 공보다 노란색 공보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대략적으로 그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토마스 베이지 논문의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즉, 맨 처음에 토마스 베이지가 공을 막연히 던지죠. 그러면 토마스 베이지가 저 당구대 맨 끝에 있는 당구 0과 1 사이에 어딘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토마스 베이지가 맨 처음에 생각하는 내 공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0과 1 사이에 임의의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토마스 베이지가 던진 공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니폼 0, 1의 probability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유니폼 0, 1의 distribution으로 공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설명하겠죠. 즉, prior distribution, prior probability가 유니폼 0,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회색 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늘어나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점점 더 정보를 얻게 되면서 노란색 공의 위치에 대한 확률이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새로운 분포를 갖게 되겠죠. 이 가운데 어딘가에 높은 확률로 위치가 돼 있다라고 베이지가 생각하겠죠. 맨 처음에는 0과 1 사이에 임의의 값 중에 그 중에 하나에 위치했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정보가 갱신되는 거죠. 그리고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posterior probability를 계산하겠죠. 이것이 이제 토마스 베이지의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걸 확률적인 말로 우리가 통계학이나 수리통계나 이런 데서 사용했던 말로 쓰자 그러면 공의 위치는 0과 1 사이의 어떤 특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 공의 위치를 우리가 P라고 쓸 수 있어요. P는 유니폼 0, 1을 따르는 거죠. P는 0과 1 사이 임의의 값이에요. 자, 회색 공을 던져서 회색 공이 노란색 공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것은 왼쪽에다가 1의 값을 주고 오른쪽에다가 0의 값을 주면 왼쪽 오른쪽에 관한 정보는 결국 베르누이 시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노란 공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회색 공의 위치는 x 기분 p가 되는 거죠. x 기분 p가 되고 그것이 베르누이 p를 따르게 되는 거죠. 왼쪽이면 1, 오른쪽이면 0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x 기분 p가 되는데 이제 2로부터 p에 대한 확률이 업데이트 되죠. 그래서 핵심은 x를 관측하고 난 후의 p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이 posterior distribution, posterior probability를 생각하는 것이 베이즈 추론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1763년의 베이즈 논문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1763년의 논문에서 베이즈가 던진 공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belief가, 우리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그리고 다음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의 위치가 베이즈가 던진 공의 위치에 비해서 왼쪽이 될 것이냐 오른쪽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률도 계산하는 과정을 베이즈 정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수리적인 정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1763년의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론하는 과정 모두를 우리가 베이즈 추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국 베이즈 1763년 실제로 이것이 그 1763년에 제출되었던 그 논문이에요. 저기 보이죠? An Essay Toward Solving a Problem in the Doctrine of Chance죠. By the late Reverend Mr. Bayes라고 돼 있죠. By the late이라는 거 우리 돌아가신 고 이런 의미를 쓰죠. 그러니까 176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고인이 된 Reverend Mr. Bayes의 논문이다. FRS는 Fellow of Royal Society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토마스 베이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그 영국 왕립학회의 펠로우였어요.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밑에 보이죠? Communicated by Mr. Price라고 나와 있죠. 리차드 프라이스가 이 논문을 이제 대신 이제 communicate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제 보여줬던 그 설명이고 결국 반복적인 설명을 통해서 평평했던 유니폼 0일은 평평한 거죠. 평평했던 유니폼 0일의 분포가 저와 같은 식의 새로운 분포로 이제 어떤 곡선을 나타내게 되는데 실제로 저 곡선 이제 베타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라도 좀 더 자세하게 베타 분포를 설명할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x 대신에 y를 쓰고 있는데 y1 또 y1이 이제 아까 그 베이즈 공실험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거고 일종의 베르누이 시행을 따르고 있는 거죠. p 대신에 세타라는 기호를 사용하면 세타, 일반적인 모수에 대한 기호를 우리가 세타라고 쓴 거죠. 그래서 세타 기분 y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률이고 실제로 f하고 b라는 구간 안에 세타가 들어갈 확률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일종의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내용 담긴 것이 1763년의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은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 추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베이즈 추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요 계산하는 그 방식, 요 추론하는 과정은 우리가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에서 좀 더 이제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어쨌거나 1763년의 논문을 통해서 이제 베이즈 정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드디어 알고 있는
베이지 정리가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1763년에 저 논문이 나왔으니까 일종의 우리가 벌써 258년이 된 거죠. 대략적으로 26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이지 추론이 뭐 역사가 깊은 거죠.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그런 정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 그 확률론 입문이나 기초통계 시간에 배웠던 베이지 정리가 이런 거죠.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가 있는데 오메가를 BI라는 새로운 그 파티션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probability A 기분 BI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BI가 일종의 cause가 되는 거,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주어졌을 때 실제 이벤트 A에 대한 확률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토마스 베이지의 관심은 probability BI 기분 A에 관심이 있었죠. 저와 같은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의 definition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가 전 확률 공식 배우죠. Law of total probability를 통해서 분모를 계산하고 그리고 분자는 고배 법칙이죠. multiplication 룰을 통해서 probability BI 곱하기 probability A 기분 BI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즉 A에 대한 확률이 우리가 이제 막연한 것은 A에 대한 확률은 분모에서 이제 전 확률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고 이 확률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probability BI가 필요한 거죠. 파티션에 대한 probability를 계산한 다음에 A라는 이벤트를 관측한 다음에 probability BI 기분 A를 구하는 거죠. 즉 원래 우리가 파티션에 대한 probability, BI에 대한 probability가 있었죠.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가 prior probability, 사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A를 관측한 후에 우리가 BI에 대한 probability를 갱신하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제 베이지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확률을 우리가 사후 확률, posterior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지금 이제 prior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거 이제 우리가 posterior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1763년의 논문이 토마스 베이지가 생각한 것이고 토마스 베이지는 영국에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뭐 비슷한 시기는 아니에요. 약간 대략적으로 태어난 해도 대략 한 60년에서 70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영국 말고 프랑스의 라플라스라는 또 다른 천재 수학자, 확률론자, 뭐 천문학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도 이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는 1774년에 논문을 냈어요. 이 1774년의 논문에서 베이지 정리를 다루고 있어요.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은 뭐 이렇게 가까운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구 결과들이 당연히 다 공유가 되고 있지만 그때는 전혀 아니었다라고요. 그래서 라플라스도 독립적으로 이와 같은 정리를 마련했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에 배우고 있는 토마스 베이지의 이 형태는 라플라스의 1774년의 논문에서 나오는 형태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 정리를 라플라스 정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이지 정리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통계적 추론을 하는 사람들을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이지안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라플라스가 베이지 추론에 있어서의 많은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그래서 오늘은 베이지 추론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그런 예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조금 더 렉처 노트 1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 살펴봤겠지만 조금 더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메이지 정리가 어디로 발전했는가를 더 살펴보고 그리고 렉처 노트 2에 가서 본격적으로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만하도록 하고 자,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요. 자, 이제 녹화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요. 자, 이제